네, 다들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오래간만에 너무 편안하게 쉬었고요. 물론 운전을 7시간, 8시간씩 해서 집에 갔다 왔지만, 예, 엄마 밥을 먹고 오고, 예, 시금치를 캐고, 그 영상들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고요. 예, 세뱃돈 주세요. 오늘 절 했는데 저기 절에서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자,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짜투리 개념들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짜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오는 주제가 훨씬 많아요. 문제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되고 오늘 삼중복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복까지 배웠잖아요. 이중복 공식은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삼중복 공식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인데 근데 저는 또 따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삼중복은 공식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배울 거 뭐냐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것들 살펴보게 될 건데 얘는 1번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네, 예. 1번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 1번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틀리냐면 얘의 특징들을 틀리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이 사회문화 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잘 몰라갖고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골라내는지 이따가 좀 살펴보고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가장 큰 구분점은 인간의 의도, 가치, 목적의 개입 여부예요. 우리 가치 문제하고 사실 문제는 배워봤어요. 기억나세요? 에? 정정은 잘생겼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정정은 잘생겼다 사실 문제예요? 가치 문제예요? 사실 문제라고 해야죠.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죠. 사실 그리고 가치 얘기를 할 때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준. 얘는 기준이 모두 다 같을 때 있다, 이다, 아니다. 진위 여부를 따질 때 하는 거고 얘는 기준이 다 다를 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처음 1장이에요. 1장. 네. 1장. 자,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보시면 자연현상에는 사실만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도, 가치,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연현상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보편성은 모두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죠.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게 되는 것은 세상 모두에서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 예외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점이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외에 대한 얘기들이죠. 얘는 예외 없이 똑같이 나타나.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시 들었나요? 사람 때렸어. 그러면 왜 때려요? 때렸어요. 왜 때려요? 때렸어요. 아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미친놈 같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똑같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성의 원리라고 해요. 이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얘네들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반드시 그러하련 필연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확률성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 얘는 대개 그러하게 일어난다. 소설에서 특징들이 개연성이라고 얘기하죠. 대개 그렇게 일어나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확실성의 원리는 필연성, 확률성의 원리는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예외 없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인과 법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느슨한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칙하고 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법칙은 예외 없이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관계라는 것은 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얘네는요,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존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의 법칙. 존재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요. 자연의 법칙,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당위의 법칙, 목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땅이라는 거는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거죠. 세상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멜표류기에서 할머니랑 손자랑 담배를 피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목적의 법칙, 규범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가장 처음은 사실로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몰가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몰가치적. 몰이라는 건 몰상식할 때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치 함축적이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나올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공통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보편성을 지닌. 언제나 제가 그랬듯이 이 벌서스 개념 같은 경우에는 더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편성이 더 나타나는 거 자연현상이겠죠? 덜 나타나는 거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적 연구를 할 수 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나타난다하고 분명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나타난다라는
것과 분명하다는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예? 되시죠? 예.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줄이 이렇게 나올 거야. 보통 4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올 때도 있고 5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4개 나오면 니네들 고정관념으로 2개는 자연현상이야, 2개는 사회문화현상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그 해에 9월하고 6월에 몇 개짜리가 나오느냐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에 3개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3개,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연현상이 3개야? 그러면 자연현상 3개 또는 사회문화현상 3개, 3개 1개의 조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해 6월, 9월만 잘 보시면 얘네 조합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의 특징들을 말을 할 때 있겠지만 요거는 쉬워. 그런데 기억이 자연현상인가 사회문화현상인가 이런 걸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리노코강에 행운의 여신, 분홍 돌고래. 제가 좋아할 것 같지요? 네. 한복도 분홍색이죠? 네. 분홍 돌고래가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 요렇게 하면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이런, 봐봐요. 얘가 주체가 아니야, 지금. 얘가 주체가 아니라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여러분들이 주체로 봐야 돼. 뭐냐면,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에 가치가 함축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숨 쉬어야 돼.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한번 줘볼까요? 숨 못 쉬게? 이해했어요? 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지금? 이거잖아.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 현상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주어가 무엇인가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정이 감기에 걸렸다. 정정이 감기에 걸렸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왜? 내가 야, 나 오늘 휴강하게 감기 좀 옮겨봐. 이래요? 아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뭐야? 이 행위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자연현상, 얘도 자연현상, 예.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농업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행위야. 근데 생산량이 줄어들었대. 뭐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대. 그러면 그건 뭐가 될까? 자연현상일까? 사회문화현상일까? 자연현상이 되는 거죠. 왜? 태풍이 인간의 가치가 들어간 게 아니죠. 이해했어요?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하나 또 우리 넘어갔네요. 또 다음은 몇 쪽이냐면요. 다음 여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옴. 이거는 1번 문제인데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옴. 배우지 말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해야 돼요. 40쪽이요. 지울게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갔을까? 아까 여기서 여기에 걸려갖고
분필 하나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잔을 받을 때 어른들이 따라줘서 이렇게 받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얘를 안 적시려고 이렇게 했던 거에서 유래되는 게 예, 술잔 받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받는 게 그래서 유래가 된 거예요. 한복 갖고도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네요. 자, 볼게요. 뭐 볼 거냐면요. 사회문화현상 탐구 태도.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먼저 첫 번째, 성찰적 태도. 우리 성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반성적 태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반성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하기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이면의 모습들, 연구 결과가 초래하게 될 현상 이면의 모습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생활과 윤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뭐죠? 영화에 나오는 그 핵무기를 만들었던, 오펜하이머는요, 처음에 핵 무기를 만들었을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2방을 빵빵 떨어뜨리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이 사람은 그 당시는 이런 현상이면, 결과가 초래할 현상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성찰적 태도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오펜하이머는요, 아시죠? 오펜하이머가 하버드 수석 졸업자라는 거. 그 오펜하이머는요, 그 다음 프로젝트인 핵 무기보다 10배 강한 수소폭탄 무기를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요. 가장 물리학적 핵 무기에 대한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독일에 똑같은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하이젠베르크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어땠냐면 내가 히틀러 밑에서 핵을 만들면 히틀러는 분명히 지구를 폭파시킬 거야. 지구를 폭파시킬 거야까지는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위험해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던 거. 히틀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가? 히틀러?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INFJ 손 들어봐요. 나 INFJ인데 없어요? INFJ?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요즘 친구들의 특징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길래, 맛있는 것 같아요가 뭐야?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 마. 그런 태도 엄청 좋지 않아. 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사회생활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신의 태도, 호불호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어야 되고 맞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씨, 썰이라 또 꼰대 얘기하고 있네. 아이고, 씨. 어쨌든 INFJ 나예요. 히틀러도 INFJ. 잘 다뤄. 잘못 다루면 히틀러 돼. 그 다음에 예수님도 INFJ.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인가?
INFJ라고 얘기하던데요. 사이코패스는 성공과 실패의 그 종이 한 장 차이래요. 아니야, 나는 사이코패스. 알겠지? 자, 현상 이면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객관적 태도. 자, 객관적 태도라고 하면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 태도라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대주의적 태도 뭐였죠? 내부자적 태도였어요. 객관주의적 태도 얘는 뭐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객관적 태도는 가치 중립, 제3자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이 객관적 태도다. 세 번째로는 개방적 태도가 있어요. 개방적 태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고요. 네,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개방적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연구 결과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잠정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과학은 멈춰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 포퍼는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반증 가능성, 개방적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성 이론도 지금 깨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의 연구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잠정적 결론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개방적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것들. 상대주의적 태도. 자, 상대주의는 우리 너무 많이 배웠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상대주의. 그 사회의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얘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부자적 입장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삶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배울 거는 막 넘어가는 거 보니까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죠. 네, 여러분들 요런 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요런 거. 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구윤리. 연구윤리라고 하는 거 먼저 연구 대상자 윤리. 자, 연구 대상자 윤리에서는 일단 동의가 중요합니다. 동의. 네. 동의가 중요한데 우리 예전에 연구를 할 때 그 연구를
그 연구 대상자에게 알리게 되면 가치가 개입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연구윤리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사후의 동의를 얻는 것도 연구윤리에는 위반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공표하는 것들을 반대를 하게 된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랑 박물관 가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은 박물관에 가는 건 싫어하는데 박물관에서 굿즈 사는 거는 좋아하고, 박물관에 가면 장난감이 있잖아요. 이 다빈치 장난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는 걸 좋아해서 잘 따라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서울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을 갔는데 경희궁터에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그날은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이라는 특별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서울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 막 그러면서 막 저 밥통 우리 집에 있었어, 저 텔레비전 우리 집에 있었어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느낌이야. 이상한데? 그래서 또 가봤어요. 그래서 뭐 누르는 게 있어갖고 아빠 집 저기였어 막 그러면서 누르면서 불빛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선을 2층에서 이렇게 쭉 다시 가야 되는데 1층으로 내려와 봤어요. 그리고 애기 보고 우리 이제 그만 보고 장난감 사러 갈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은 박물관이 싫었던 거지. 굿즈를 사는 걸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구경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데스크에 갔어요.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혹시 저분들 뭐 하시는 분인데 제가 관람하는데 계속 쫓아오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어느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인데 관람객의 관람 태도와 동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저한테 동의를 받으셨나요?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기 돈을 내고 들어왔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동의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을 텐데요. 제 관람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들 담당 교수님 아니면 여기 박물관장님 좀 나와보시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창백해지기 시작을 하셨어. 이분은 둘 다 부를 수가 없는 위치인 것 같아. 그래서 곤란하시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앞에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정도는 붙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관람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교수님도 잘못하고 있네요. 꼰대 얘기 잔소리를 하고 그만하게 됐는데, 이런 동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생활의 침해, 활의 침해.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끄러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내지 않고 싶다면, 공표하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익명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익명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구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노인들이 힘들어하거나 또는 그 고통을 호소하게 되면 배제하고 연구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연구 대상자 보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가 있죠.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는 자료의 선별, 안 돼요. 자료의 선별. 하지만 질문지법에서는 어떠하다고 그랬어? 질문지법에서는 그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지는 빼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이 상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료의 선별 안 되고요. 축소, 과장, 왜곡 이런 것들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악용, 딴 사람한테 팔아먹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내용들을 넘기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은 다 배웠고요. 2단원에 이제 처음을 배울 거예요. 몇 쪽이냐면 48쪽입니다. 지울게요. 자, 48쪽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배워볼 건데요. 오늘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아, 참, 그리고 다음 주에 아시죠? 시험 보는 거. 네? 그리고 풀이해드리는 거. 왜요? 20문제 수능형으로. 20문제 수능형으로. 아, 우리 거 그거 써요. 처음처럼이나 줄 테니까, 극락 줄 테니까, 그거 먼저 써요.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그걸로 뽑으면 되고, 답안지도 저번에 보내지 않았어, 내가? OMR? 그래서, 마지막인데 잘 공부했는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배우게 될 거예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볼 때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누가 세, 이거랑 누가 세, 개인하고 사회 중에 누가 세, 영향력을 누가 주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과의 사회관계 중에 얘는 미괄식으로 좀 읽자라는 거.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첫 문장에서 낚이면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거는 이거 답이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시험지 보면 내가 왜 이랬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개인과 사회와 관계가 요즘 들어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우리가 또 문해력이 문제잖아. 문해력이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 이렇게 읽지 말고 여기부터 읽는 거야. 보통 읽을 때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또는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한번 대강 마지막 줄부터 읽고 올라가서 다시 읽고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줄에 안 나오더라도 마지막 줄부터 읽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발문에 이렇게 나와요. 발문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것들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먼저 사회 명목론이에요. 자,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면 이 명목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뜻이야. 사회는 이름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 명목론은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개인의 합은 사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합은 사회다.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거야.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얘네 더해서 얘밖에 안 돼.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 2를 다시 1과 1로 되돌릴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로 되돌리다라고 해서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이 가능하다. 환원 원소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해체해서 1 더하기 1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 명목론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일단 개인주의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당연히 개인이 중시되니까 개인주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개인주의는 다시 뭘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자유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남에게 구속받지 않는 것들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사회계약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내가 인민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위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인민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자연인들을 인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국민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얘네 원래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이 뭐의 줄임말이야?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선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국민은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시민은 사회계약설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건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사회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계약설이라고 그래.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홉스, 로크, 루소가 있어요. 생윤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홉스, 로크, 루소에 좀 홉스가 왜 그
주권 양도 불가설을 했는 줄 알아? 왕을 사랑했어. 왕과 친했어. 그 다음에 왜 로크는 재산권의 보장을 주장했는 줄 알아? 졸라 부자였어.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로크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저항권설. 저항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항권. 국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국가가 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국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저항권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만들었는데 국가가 나를 괴롭히면 국가 없애고 다시 국가를 만들면 돼. 그게 시민혁명의 기초가 된 거야. 환원이 설명이 되죠. 국가 만들었어? 사회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 사회를 다시 해체했어. 해체한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만들었어. 이렇게 살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자,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굴 바꿔야 돼? 개인의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목론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론을 한번 볼게요.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명목론에서는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지만 이 실제론에서는 사회는 존재하는 거야. 고로 개인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론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합 이상이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과 개인의 합 이상이 사회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거라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웃자고. 1 더하기 1이 귀여운 사회로 변해. 근데 귀요미를 1 더하기 1로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없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51살 먹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웃자 얘들아. 오늘 설인데 너무 불행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수업만 해? 조금만 기다려. 일탈 가면 재밌는 얘기가 엄청 많을 거야. 재밌는 얘기 내가 왜 인터넷 쇼핑을 20년간 그만뒀다가 알리를 시작했는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엄청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고 가봅시다. 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는 개인 밖에 개인 바깥에 바깥에 오늘 글씨 왜 이래?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는 개인 바깥에 외재하는 거야. 외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개인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일 뿐이야.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일 뿐이야. 얘는 환원이 어때? 환원이 불가능한 거야.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사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로는
사회 실제로는 사회 유기체설에서 출발을 해요. 또 내가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러면 사회 실제로는 기능론인가요? 기능론도 사회 유기체설에서 출발하지 않나요? 아니야. 처음에 출발이 같다는 얘기지. 이 기능론하고 같은 게 아니고 범주로 살펴보자면 얘가 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시적인 관점이야. 얘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워져. 물론 같은 건 아니다, 얘들아. 같은 건 아니고 내용은 좀 다른데 니네가 기능론으로 이해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유기체설 뭐야?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거지. 한 몸체로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전체주의로 발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럼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문제의 해결은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게 내용이 다예요. 이게 어려울까? 제 신문만 잘 해석하면 돼. 누가 더 세? 개인이 더 세? 사회가 더 세?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선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시문이 어려운 문제로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 갈까요?